안녕하세요. 느스와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이 수해와 전쟁을 치르는 동안 교홍은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이동 중에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수해 관련 회의를 했다고 보도되었고, 이어 비행기에서 내려 활주로에서까지 김기현에게 A4 보고서를 받지요. 그런데 산사태 현장을 가서는 이재민에게 이렇게 발언합니다. 저도 어이가 없다. 저는 해외에서 산사태 소식을 듣고 그냥 주택 뒤에 있는 그런 산들이 무너져갖고 민가를 덮친 모양이라고 이렇게만 생각했지, 몇백 톤 바위가 산에서 굴러내려올 정도로 이런 것은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봤다. 자, 교홍에 어이없다가 더 어이없지요? 수차례 수해 관련 회의를 했다면서 산사태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일어났는지를 전혀 몰랐다고 스스로 실토하고 있지요? 사고의 규모를 모르는데 그에 적합한 대처가 나올 리 없었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회의 수준이라는 것이 서울에 가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는 인식하에서 사진 촬영용의 절차적 회의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고 현장에 대한 제대로 된 보고를 아예 받지를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어찌되었든 이것이 경정권의 수준이자 지금 대한민국의 안전의 수준이다 이겁니다. 이에 대해 박지원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재난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셨다는 말이군요. 그 말 그대로 믿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 관계자와 중대본 관계자와 총리실 등등등이 모두 허위 보고를 했다는 거네요. 그럼 문책해야지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허위 보고로 부재 중인 대통령을 농락해 욕을 먹게 만들었는데, 국가 시스템의 측면에서나 대통령 개인의 위신 문제로서나 반드시 문책을 해야지요. 김대기 비서실장, 중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한창섭 행안부 차관, 부재 중인 대통령을 대신해 정부를 총괄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허위보고 책임을 물어야지요. 사태가 심각하니 구두경고 같은 걸로 될 일이 아닌 건 아마 아실 테고요. 계산기 두들겨 볼 일도 아니고 이 정도 사태면 일단 해임부터 하셔야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그들이 허위보고를 한 게 아니고 더 하위직에서 허위보고를 냈다? 그럼 이들 수장들은 해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지요. 하위직들이 대통령에게 허위보고를 해서 재난 대응과 귀국 일정에 큰 차질을 빚었는데, 비서실장과 총리, 중대본부장이 다들 바로잡지 않고 수수방관만 했다면 그건 심각한 직무유기잖아요. 성남 민심을 달랠 일말의 성의가 있다면 일단 구속영장부터 치세요. 그거 잘 아시잖아요. 국민이 수십 명이 죽었어요. 재산 피해도 엄청나고요. 지자체 공무원들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넘어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종필 교수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불행히도 오직 결과로만 우선 평가받는 자리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흔히 하는 우스갯소리로 해가 서쪽에서 떠도 대통령 탓이다. 대통령제라는 게 원래 그런 제도다. 내가 해외 순방 중에도 여러 차례 지시했다. 그것만으로는 면피가 안 된다. 아무리 수백 수천 번의 지시했어도 결과적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났으면 그건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책임이다. 그렇게 많은 지시를 내렸음에도 현장에서 그 많은 지시 등이 수행되지 않았으면 그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하지 않겠나? 자신의 그 많은 지시가 별로 구체적이지 않고 피상적이었거나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엉터리였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지시조차 제대로 현장까지 전달돼 행정기관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거나, 그 모든 것도 따지고 보면 결국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사안 아닌가. 게다가 작년에도 그리 물난리를 겪고 수많은 목숨을 잃었는데 그동안 대체 무슨 대책을 세운 거란 말인가. 이제는 전 정권을 탓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 왔어도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면 스스로 자신의 무능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말은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제1의 임무를 자의적으로 대놓고 방기한 것이다. 이건 명백한 헌법정신 위반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상황이 이러한데 바이든에게 트루먼의 명패를 받았다며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던 교홍은 귀국 후 첫 회의에서 공무원들에게 사무실에만 앉아있지 말고 현장으로 나가라고 지시했고, 재난 대응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발언했지요. 즉, 관료 장악이 안 되었다는 시인 아니겠습니까? 그럴 만도 한 것이 이미 검찰총장 시절부터 청와대를 치는 이유가 직권남용이었지요. 즉, 공무원의 고유 업무의 재량권에 법기술을 부려왔다 이겁니다.
이것은 고스란히 감사원의 행태에서도 적용되었지요. 그러니 경정권에서의 공직사회는 철저하게 바람이 불면 눕는다 이겁니다. 필요 이상의 꼬투리 잡힐 일을 결코 하지 않는다 이거지요. 김용민 PD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2번이나 홍수 경고를 했음에도 청주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10명이 넘는 이들이 관내에서 희생당했다. 청주시장의 책임이 무겁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아래 공무원 조직은 청주를 닮아 있다. 한마디로 최악인 것이다. 왜냐? 윤석열 공무원이 최악이기 때문이다. 그는 검찰이라는 행정부회청에 복무하면서 사상 최초로 검찰총장 징계를 받았고 1심에서 면직 그 이상의 조치가 정당했음을 확인받았다. 그는 판사 사찰에 수사 무마 등 초임검사도 해서는 안 될 중범죄를 저질렀다. 공무원 자격이 없고 더 나아가 징계와 별도로 수사받아야 할 원흉이다. 이런 불량 공무원이 116만 공무원의 사령탑이라니 누가 성실이라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나. 징계 사유 외에도 그는 수사 책임자로 있으면서 정적을 죽이고 마누라를 포함해 가족과 측근의 비위를 무마했다. 그를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만든 적폐 수사를 보라. 또 검찰총장 이후 문재인 정권 인사에 대해 했던 수사를 보라. 대통령이 되고 끈앞을 유병호를 시켜 감사한 것을 보라. 얘네는 업무를 범죄로 만들어버린다. 실제 그가 검찰 실세가 된 이후 직권남용 범죄가 본물 터지지 않았던가. 일 더 열심히 해봐야 나만 다친다는 염려 속에 복지부동은 공직사회의 문화를 넘어 생존수단이 되어버렸다. 라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장관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그 대통령의 그 지사, 그 장관, 그 시장 수재로 참사를 당하신 영령들에게 삼가 조의를 드립니다. 망연자실 억울한 죽음 앞에 여전히 믿기지 않을 유족의 참담한 심정을 생각하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사회적 죽음이고 부끄러워해야 할 후진국형 참사이기에 지적할 것은 해야 합니다. 물폭탄이 쏟아지고 이미 오전 6시 30분경 금강 홍수통제소가 미호천교 수위가 홍수경보 수준보다 높아지자 구청에 인근 도로 교통통제가 필요하다고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2시간 이상 아무런 조치가 안 돼 결국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한 것입니다. 공무원은 면피성 문자 날리기 위해 한 것이 없고 도지사와 국토부 장관은 사후 현장 방문해서 사진 찍는 건 외에 한 것이 안 보이고 대통령은 해외에서 종이 한 장 들고 지시하는 척 사진 한 장 전송한 것이 전부입니다. 귀국해도 달라질 게 없다는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으로 이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자세가 다 들어 있습니다. 수많은 문자와 사진이 책임을 다했음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참사가 예견되었는데도 할 수 있고 마땅히 해야 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거듭된 직무유기에 의한 대형 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소할 때 적용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난살인이라 해야 합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검찰총장 시절에 무오류의 신화, 즉 자신은 무조건 옳다는 인식인 것이고, 그러니 잘못된 것은 무조건 범죄이자 수사 대상이 되는 그들만의 세계에 살아온 것인데, 대통령이 되어 검찰총장에는 비교도 되지 않을 힘을 얻고선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니 각 국가들을 성과학으로 구분하고 앉았다 이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시민언론민들에는 윤 젤렌스키에게 군수품 더 줄 테니 승전 담보하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 우크라 정상회담 공동 발표문에 나오지 않은 내용에 대해 보도했지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15일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안보와 승리를 지금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군사지원의 수준을 늘릴 것이라고 다짐했다고 전했다. 우리 대통령실이 밝힌 한우 정상회담 공동언론 발표문에는 나오지 않은 내용이다. 지난해 방탄복, 헬멧과 같은 군수물자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더 큰 규모로 군수물자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만 표현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젤렌스키에게 뒤통수 제대로 맞았지요? 반러시아 국가를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자 경정권이 몰락해도 약속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쐐기를 박는 이것이 젤렌스키의 외교술이 아니겠습니까?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위한 외교술 말이지요. 논란이 됐던 생즉사, 사즉생이라는 말에 대해 대통령실은 러시아와 적대화한 적이 없다. 우크라 지원 원칙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우크라이나의 안보와 승리 담보라는 말을 까버렸으니 러시아와의 적대는 이제 빼박이 되었지요. 경운 러우 전쟁도 자국의 재해 전쟁도 모두 패배했고
그 뒷감당은 오롯이 국민이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